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첫 회의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최고위원회 구성과 당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번 주 4명인 당 현역 의원이 7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현역 의원 영입 관련 논의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에선 합당 결정에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과 탈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천하용인 멤버인 이기인 수석대변인과 허은하 인재영입위원장이 잇따라 사과글을 올렸고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일 기호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일정한 의석수와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강론을 펼쳤을 때 지역구 당선자는 개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자강 출마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며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통해서 그간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적폐를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모레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총선을 60일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4개 세력이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이 양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신당 당명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정했고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4개 세력이 한 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고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당명이 막판 쟁점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으로 쟁점이 해소됐다며 감사를 전했고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지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총선 출마자 공천과 정책 조율 등 실제 결합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이질적인 지지 기반을 화학적으로 결합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노장청의 조화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그 결을 달리하는 지지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통합합당대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정강정책 개발과 공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각 세력의 주도권 다툼으로 지지부진하던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 총선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지난해 말 여당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뒤 발언과 행보를 분석하면 8.6 운동권 청산, 정치개혁, 수도권 공들이기, 이기는 공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운동권 청산으로 맞불을 놓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의원 정수 축소와 세비 삭감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충돌을 거치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신년 인사회로 전국을 돈 뒤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 여권이 참패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천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논란도 감수하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시도는 무산됐지만 낙동강 벨트를 시작으로 영남 중진의 험지 차출, 자객 공천도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1호로 일상 속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공약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넓고 구태한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동료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나 정권 지원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여당의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151석 과반 의석을 노리는 민주당 선거 전략의 핵심,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세에 집중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12번이나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경제, 안보가 모두 위기란 메시지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같은 민생 공약과 새인물 수혈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도권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고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민심 향방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 비례정당이 반윤연대 빅텐트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진보 진영 맏형인 민주당이 주도권은 쥐되 각 세력의 요구를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은 설 연휴 뒤 감점 대상인 하위 20% 현역 의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략지역구 선정 결과도 발표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문 책임론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공천 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입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은 남은 2달 무당층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 4명으로 6명인 녹색정의당에 이어 원내 4당이 됐는데 설 이후 현역 추가 영입으로 3당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6, 7가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교섭단체에 각각 갈 수 있을 것이다. 진보와 보수, 노장청을 아우르는 빅텐트 외관은 갖췄지만 각 주체의 이념과 정책 노선, 비례 공천권 등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